아까 정혜신 박사님이 그 부모님들, 유가족분들 중에 아버님들이 막 CCTV를 열심히 보고 계시면서 치유받아야 된다는 언급을 할 때 머릿속으로 샥 스쳐간 CCTV요? 지겹게 보고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굉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프로젝트 부 지금 어떻게 잘 진척되고 있습니까?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인테션 잘 나올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다큐를 왜 하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이 세월호 다큐에 왜 착수를 하게 되신 건지 이런 얘기를 오늘은 좀 들어보려고 모신 건데. 예. 네. 세월호 사건 처음에 접하셨을 곳과 네.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청문회 나온 것 같은데. 빨리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사실 어떻게 보면 고백인데 사실은 전 그때 다른 일로 세월호에 관심을 가질 만한 겨를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백년전쟁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이승만 씨의 예. 양자인가요? 예. 예, 그분이 고소를 하는 바람에 예. 제가 계속 검찰에 그 당시 불려다니고 있었어요. 예. 그 사건이 지금 2년째 가고 있거든요. 예, 2년째 가고 제가 그게 명예훼손 사건이었는데 갑자기 공안으로 넘어갔어요. 되게 특이한 일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6개월간 그때 막 한창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 그때쯤에 세월호가 딱 터진 거예요. 그리고 간신히 조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백년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역사 다큐멘터리가 100년을 후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백년전쟁 2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백년전쟁 2부를 한창 준비하려고 이제 구성도 해놓고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예. 기억넷이라는 데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예, 예, 예. 그쪽에서 교수님 한 분이 만나자 그러시더라고요. 예. 만났는데 그 자리에 이제 교수님하고 그 동생이 죽은 보나 씨죠? 보나 씨도 같이 나와 예. 있었어요. 예, 예, 예. 그 자리에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월호를 잊고 있다. 그러니까 영상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 좀 짧은 것 좀 네. 만들어서 김 감독님이 좀 만드셔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시작이 그랬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세월호를 이제 조사를 조금 시작했는데 네.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배가 왜 침몰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영상들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마 일단 뭐 정부는 급변침에 의한 것이다. 네, 조타 실수다. 예. 그러고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당연시하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갖고 유일하게 그래서 예. 항적 자료에 관심을 갖게 되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항적 자료들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상한 것들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항적 자료를 보시고 알만한 뭐 어떤 배경이. 사전 배경 지식 같은 거 있어요? 아, 다큐 감독은 좀 드문 편인데 제가 공대 출신 다큐 감독 영상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자기기라든가 예. 숫자 이런 거에 굉장히 편했어요. 기술 자료 같은 거 정부에서 발표한 기술 자료 보면 이해가 가니까 이게 틀린가 맞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볼 수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저는 늦게 후발주자로 들어왔으니까 예. 그때가 8월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 앞서가는 분이 누군가 이분을 만나야겠다 해갖고 찾아보니까 그게 김어준 총수였어요. 네. 김어준 총수가 AIS라든가 초반에 파파이스 나와서 그쪽을 계속 파고 계셨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조금 다른 주제로 가시고 한 상황이라서 예. 제가 우리 PD한테 김어준 총수한테 좀 연락 좀 해봐라. 꼭 만나고 싶다. 네. 거기 가서 좀 자료를 내 것도 알리고 총수님이 발견한 거에 대해서 모두 좀 알아야겠다. 항적 자료에 꽂힌 두 남자가 드디어 여기서 만나는군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사실 이제 이 얘기를 짧게 드리면 제 첫 의문이 뭐였냐면 제 출발은 되게 어떻게 보면 소박했죠. 뭐냐면 정부 항적 자료의 모순을 발견하고서 이상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참고 자료도 갖고 왔는데 정부 AIS로 사실은 조타 실수로 끝까지 간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조타 실수라고 내민 그 AIS 항적들을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물리학 법칙을 어긋나요. 그러니까 뉴턴이 성립해놓은 관성의 법칙이라거나 그 어떤 전문가든 뭐든 뉴턴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예. 예? 안 그렇습니까? 스펙이 있는데. 예. 스펙에서 딸리잖아요. 네. 안 되죠. 사화가
아래로 떨어지지 갑자기 올라갔다고 말하는 전문가는 그건 거짓말을 하는 전문가예요. 그럴 때 전문가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와 똑같은 상실가자인데 조금 디테일을 더 안다 뿐이지.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점들이 이제 있었죠.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바로 운동역학이라든가 가장 기본적인 물리학 법칙에 벗어나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때 첫 이제 나와갖고 말씀드렸던 게 정부 AI에서 운동역학이 안 맞는다, 지그재그인데 예. 라고 하면서 이제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죠. 사실 여기가 왼쪽이 병풍도고요. 예. 하단, 좌측가 하단이. 그리고 이제 세월호 항적이 이게 사고 한 4, 5분 전인데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아래 와서 빙 도는 그래서 사고가 났다는 바로 항적도거든요. 조타 실수라고 그러죠. 잘 안 돌아서 더 돌았다. 그래서 누락 구간이 하나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네. 정보가 없어진 구간이 30초가 있었다. 근데 파파이스에서도 이미 나와서 얘기했죠. 이건 나중에 찾은 건데 3개가 더 있었죠. 30초짜리 정도가 3개가 누락 구간이 유일한 게 아니라 더 있었고 거기서 보면 이 항적도상에 보면 계속 가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배가 갈 때 계속 왼쪽으로 가요. 제가 이 누락 구간 3번 가장 그 유명한 누락 구간인데 여기서 벌어졌던 것을 제가 세워서 보여드리면 4번 위치에서 5번 위치로 갈 때 자동차라면 4번에서 5번으로 갈 때 정부의 발표는 뭐냐면 계속 우회전했다예요. 파킹을 한다고 생각해 보셔도 4번 위치, 저 배, 파란색 있는 위치에서 5번 위치로 가는데 좌회전을 안 넣고 가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정부 발표는 우회전만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 물리학 법칙이 어긋난다. 이랬을 때 이제 그 첫 해가 나가고 그 다음 공격받은 게 조류 얘기였어요. 조류가 심하면 우회전을 놓고 있어도 왼쪽으로 밀린다. 그러다 보니까 좌회전을 한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반격이었는데 그래서 2회 때 조류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잔잔했다. 그것도 정부에서 발표한 걸. 그때 이제 일종의 제압을 했죠. 이러면서 이것은 계속 유지가 되게 됐어요. 이렇게 출발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사실 계속 파파이스 나가다 가장 일종의 전환점을 맞게 된 게 CNN 제가 영상을 들고 오면서부터였어요. 이 왼쪽이 정부 항적도거든요. 왼쪽 이제 정부 발표가 바로 여기 누락 구간에서 우회전했다. 그래서 빙 도는데 이 지점에서 배가 너무 이렇게 쓰러지는 듯하니까 거기서 엔진을 꺼갖고 이쪽에 와서 병풍도를 바라보면서 둥둥둥둥 위로 떠올라갖고 나중에 침몰한 것이다. 이게 정부의 기본적인 설명이거든. 조타 실수의 일종의 3단 논법이에요. 그때 CNN을 보다가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배가 병풍도를 바라보고서 표류하지 않았다는 것을 CNN 영상에서 찾게 됐어요. 이 증거가 어디서 나왔냐면 CNN 영상에 그 영상을 제공한 게 그 당시 처음 구조하러 오던 둘라 에이스라는 배였거든요. 둘라 에이스가 이렇게 정부 발표대로 치면 한 바퀴 돌고 위로 병풍도를 바라보면서 위로 둥둥둥둥 표류하고 있다고 했을 때 둘라 에이스가 위에서 구조하러 위쪽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때 영상을 찍었어요. 그걸 반대로 한번 보시면 둘라 에이스 입장에서 보면 둘라 에이스 보면 병풍도가 오른쪽으로 보이고 왼쪽이 세월호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엉덩이 이 오른쪽이 세월호의 선수가 병풍도를 바라보면서 오른쪽을 향하고 저기 엉덩이 쪽이 왼쪽으로 향해야지 이게 맞거든요. 정부 발표가 이게 맞다고 한 건데 사실은 반대라는 게 이 둘라에이스 영상에 그게 나왔었어요. (2014년 4월 17일) 참사 다음 날부터 정부는 침몰 원인 규명에 필요한 세월호 항적도를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의 조사 과정은 매우 이상했다. 해외에서는 선박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레이더 자료를 확보하고 AIS 데이터로 보완을 하면서 사고 원인을 파악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레이더 자료가 오차도 작고 조작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AIS 데이터만을 기초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타수의 조타 미숙으로 인한 대각도 변침으로 배가 자연으로 기울며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좌측으로 쏠려 보건성을 잃고 침몰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는 140도로 직진하다가 누락 구간 안에서 제주도를 향해 145도로 변침했다.
그런데 우회전이 잘 안 되자 조타수가 전타를 돌렸다. 그러자 복원성에 문제가 있던 세월호가 심하게 기울었고 그래서 엔진을 급히 껐다. 그 뒤 바로 이 지점에서 배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조류에 떠밀려 올라갔다. 즉 어디에서도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AIS 데이터는 과연 믿을 수 있는 자료일까? 이런 정부 자료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증명한 것은 세계적인 뉴스 채널 CNN이었다. This is CNN breaking news. The Sewol crew member is still asking 4월 28일 passengers are still CNN은 사고의 전 과정을 목격한 둘라 에이스 선장을 만났다. in an emergency at 문 선장은 놀랍게도 사고 5분 전인 8시 45분부터 레이더를 통해 세월호를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CNN에 중요한 영상을 제공했다. This is the first image of the doomed Sewol ferry. 이것은 정부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었다. Within the ship.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세월호가 병풍도를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는 반대 방향을 보고 있었다. 이 병풍도 쪽을 향하고 있다면 선수가 사실은 저쪽을 보고 있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장면 하나로 대한민국에서 발표한, 정부에서 발표한 AIS 데이터는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두 말하는 얘기였어요. 네. 여기 영상이 나오는데 이게 이쪽을 바라봤다는 의미가 어떤 큰 의미냐면 이 사실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밝혀줄 결정적 증거였다. 왜냐하면 이 부근에서 180도에 가까운 급회전을 하며 침몰하기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부 발표와 이 실제 세월호에서 있었던 일을 오른쪽에다 놓고 보면 그냥 선수가 틀렸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세월호가 와갖고 선원들이 4분간이나 계속 탈을 놓고서 한 바퀴를 돌렸단 얘기예요. 거의 한 바퀴를 돌렸기 때문에 이쪽 병풍도의 반대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둘라에이스한테 영상에 찍힌 거거든요. 선원들의 재판에서도 조타 실수로 가는 모든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데 반 바퀴밖에 안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조금 돌렸는데 배가 기웃도 잘 오른쪽으로 안 돌아서 더 많이 돌렸더니 그게 과해서 배가 확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급히 엔진을 꺼갖고 여기서 속력이 완전히 멎어서 둥둥둥둥 병풍도를 바라봤다. 그래서 조타 실수라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저희들이 추가 자료에서 발견한 건데, 오하마나온가 조타기 보면 핸들에서 5도, 15도 더 돌리는 게 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상에서 5도를 돌리려면 100도인가를 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5도로 돌렸다 그러는데 15도면 핸들을 한 바퀴 돼서 이렇게까지 돌려야 되는, 그러니까 실수란 있을 수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는데 나는 나타난 현상을 보면 이건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정부 데이터는 고의로 조작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고의 침몰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김총수랑 처음 출연할 때부터 얘기했던 합의가 그거였어요. 확실히 입증할 수 없는 건 얘기하지 말자. 그럴 때만이 계속 갈 수 있다. 그렇게 초반에 이제 2개월 잡고 착수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할 수 없었어요. 예.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더 조사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개인적 능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만하고 짧게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거, 파파이스 나온 것만 패킹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제 우리는 백년전쟁 입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던 시기에 김총수가 프로젝트 부로 갑시다. 이렇게 돼서 그 안이부자죠? 아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결정됐던 게 레이더 10월에 그때 가족 대책위가 드디어 레이더를 갖다 그걸 법원에 이제 신청을 했고 갖고 있다가 그것을 드디어 복원을 했어요. 짧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레이더에 앞에 제가 CNN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았다라는 그것이 레이더에 그대로 나왔어요. 1번, 2번, 3번 라고 봤는데 특히 2번이 되게 결정적이었는데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 게 레이더에 나와버렸어요. 형태로. 이게 되게 결정적이고 그 다음
예, 화면을 보면 가족들한테 보건업체가 복원해준 그 레이더 화면에서 일종의 조작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증거들이 나와버렸어요. 정부 AIS 누락 구간에 제가 그래 넘버링이 누락 구간이 하도 많아갖고 넘버까지 붙였는데 누락 구간과 시간대가 겹치는 거예요. 레이더는 고장나지 않는 한 누락 구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진도 VTS 레이더는 고장난 적이 없는데 제가 지그재그로 주장하면서 좌회전했다는 그 부분에 레이더도 똑같이 누락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누락 구간도 역시 누락 구간이 있고 이게 전혀 다른 시스템에서 두 개가 한꺼번에 이 누락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전문가들이 보시고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전혀 별개의 시스템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똑같이 누락 구간이 나온다는 건 이거 조작 말고는 정말 설명할 수 없다. 그 다음 거 보시면 되게 우습게도 그때 이 누락 구간 그 밑에에서 보면 그때 나와서 레이더 때 얘기했던 분신술 세월호가 동시에 두 공간에 존재하는 예, 그런 영상까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게 레이더 전문가가 저를 도와주시다가 발견한 건데 그분이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건 조작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정부 AIS를 보호해 주려고 레이더를 조작하다가 일어난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이건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에요. 예, 그런 증거들도 이제 발견되면서 말하자면 저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이제 저희 프로젝트 부 이쪽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프로젝트 부로 가게 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과 앞으로의 전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제가 요즘 그 CCTV만 보는 게 아니라 CCTV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특히 아이들이 남긴 자료들을 입수했어요. 사진이라든가 예. 그런 핸드폰 자료 영상들을 예. 그동안 못 보던 걸 이제 입수해 갖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조만간 아실 텐데 자꾸 그런 확신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이 세월호 사건의 어떤 정말 진실 이건 결국 이 아이들이 밝혀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고 있어요. 네. 많은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분석 결과도 이제 맞춰지면 여러분께 충실히 전달할 거고요. 해방 이후 정말 많은 의문사라든가 의문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칙칙하잖아요. 예. 그런데 세월호도 그렇게 묻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세월호만큼은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야죠. 속이는 자가 있다면 누가 속였는지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디가 잘못됐다는 것을 결국 끝장을 봐야 되지 않는가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되게 바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좀 믿는 게 뭐냐 결국 이 아이들이 밝혀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점점 요즘 분석을 하면서 갖게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아니 총수가 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김호준입니다. 다시 또 노처에 나와 있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목소리를 좀 더 느끼하게 바꾸고 그리고 각도도 좀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파자마를 원래 입었습니다만 이건 좀 더 헐벗었습니다. 안 보이니까. 오늘은 세월호 일종의 특집입니다. 정부는 최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내놨죠. 이 시행령을 들여다보면 불행령입니다.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황당한 대목은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라고 만드는 법인데요. 시행령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에 대한 정부 조사를 분석하고 조사하라. 이게 뭡니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이 아니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조사를 분석 및 조사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정부 조사 한 걸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여기다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럼 정부 조사를 못 믿겠다는 거냐?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저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어요. 왜냐? 무려 1년 전입니다. 파파이스 호의 편부터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줄기차게 제기한 의혹들 하나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선 진도 VTS와 세월의 교신기록 이거 편집됐다고 파파이스에서 가장 먼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똑같은 목소리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문장을 똑같이 말하는 완벽하게 똑같은 그 파형이 앞에 뒤에 반복된다. 이 얘기에 대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음성 분석 전문가는 뭐라고 했냐면 이건 한 음을 복사해서 다시 넣지 않고는 불가하다. 이 의혹에 대해서 KBS, SBS 등등 방송국들도 뒤따라 보도했죠. 같은 소리도 반복되고 36곳이나 편집됐고 그리고 에코가 원음보다 먼저 나오고 등등 과학적 이유들 들었습니다. 그리고 파파이스에서도 시스템적으로 마이크를 통해 서버에 저장되는 소리가 이렇게 음질이 엉망일 수는 없다는 과학적이고 시스템적인 근거를 들어서 의혹 제기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해안경비대 파일도 들려드리고 과학적 근거, 논리적 근거를 들어 의혹 제기했으나 이거 밝혀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씨발. 1년 전 세월을 다룬 첫 방송에서 제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첫 방송에서 제기했던 의혹들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팬티 미스터리. 왜 선장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1초만 입을 수 있는 바지를 안 입고 팬티만 입고 나왔는가? 자, 이게 평소 복장이에요. 이런 걸 입습니다. 보일러 시대 선원이 오전 7시 40분께 창문이 박살났다. 배가 기울었다 했어요. 그리고 배가 이상 징후를 보이고 이 선장이 구출되는 게 9시 40분경입니다. 그럼 2시간 동안 팬티 차림으로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배가 이미 기울으면 설사 자고 있다 하더라도 튀어나왔겠죠. 누군가 불렀겠죠. 게다가 다른 선원들, 조기장 전모 씨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기관장 박모 씨 윗옷을 벗고 구명정으로 갈아입고, 항해사 옷을 갈아입고, 다들 옷을 갈아입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선장은 마지막 순간에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걸, 그죠? 다른 선원들의 옷을 갈아입듯이 옷을 갈아입다 미처 다 못 갈아입은 겁니다. 그래야 말이 되죠. 2시간 내내 팬티 차림이었던 게 아니라 그 다급한 순간에도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배가 기울고 다급하니까 그냥 팬티 차림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죠. 왜 해경은 승객들이 구출될 수 있는 배의 후미, 선미로 가지 않고 선수, 조타실밖에 없는 해경, 바다에 경찰이 배 맨 앞에는 조타실이 있고 거기는 선원들밖에 없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절대 없지. 그러나 선수로 가서 선원들부터 구했어요.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구조된 선장이 오랜 시간 동안 사라진 이유는 뭔가? 사라졌던 선장이 묵었던 곳에서 CCTV가 삭제된 이유는 뭔가? 이거 밝혀진 게 있나요? 이미 1년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중 하나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부터 제기했던 언딘. 자, 해경이 사고가 발생하자 내린 군한 명령 3개, 어떠한 구조 명령도 없이, 어떠한 다른 명령 없이 단 3개의 군한 명령만 내렸어요. 하나는 청해진해, 옆에 선사정, 그리고 언딘해, 그리고 청해지해. 이 3가지 군한 명령이 내린 게 해경이 내린 명령의 전부입니다. 초기에. 청해진해, 언딘과 계약하라고, 그리고 언딘해는 빨리 오라고, 그리고 청해지에는 언딘의 바지선을 빨리 풀라고
이 세 가지 명령 내린 거예요. 다 언딘을 위한 겁니다. 그렇게 제기됐던 언딘과 해경의 유착 관계 제대로 밝혀진 게 있습니까? 왜 그랬는지, 어떤 이익이 오갔는지 밝혀진 게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첫날부터 이 사건을 파파이스에서 다루던 첫날부터 제기했던 정부에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국민은 당연히 정부가 구조해야 되는데 누가 일개 사설업체에게 이런 대형 재난의 구조 업무를 독점적으로 맡겼는가? 정부는 왜, 언제,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이거 밝혀진 게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제대로 밝혀진 게 없어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파파이스를 통해 수많은 의혹들. 예를 들면 AIS의 조작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것도 파파이스입니다. 항로가 이상하다. AIS가 이상하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밝혀낸 게 하나도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시행령은 정부 조사에 대해서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부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김 감독의 미친 듯한, 미쳤어요. 제가 보기엔. 보고 있으면 미쳤구나 싶습니다. 그 미친 듯한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초기에 예상보다 검증해야 될 것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행령을 그런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면 할수록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뜻대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만은 안 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게만은 둘 수 없죠. 추가 펀딩 시작합니다. 김원준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일주기를 바라보면서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바로 항적도거든요. 조타 실수라고 그러죠. 잘 안 돌아서 더 돌았다. 그래서 누락 구간이 하나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네. 정부가 없어진 구간이 30초가 있었다. 근데 파파이스에서도 이미 나와서 얘기했죠. 이건 나중에 찾은 건데 3개가 더 있었죠. 30초짜리 정도가 3개가 누락 구간이 유일한 게 아니라 더 있었고, 거기서 보면 이 항적도상에 보면 계속 가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배가 갈 때 계속 왼쪽으로 가요. 제가 이 누락 구간 3번 가장 그 유명한 누락 구간인데, 여기서 벌어졌던 것을 제가 세워서 보여드리면 4번 위치에서 5번 위치로 갈 때 자동차라면 4번에서 5번으로 갈 때 정부의 발표는 뭐냐면 계속 우회전했다예요. 파킹을 한다고 생각해 보셔도 4번 위치, 저 배 파란색 있는 위치에서 5번 위치로 가는데 좌회전을 안 넣고 가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정부 발표는 우회전만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 물리학 법칙이 어긋난다. 이랬을 때 이제 그 첫 해가 나가고 그 다음 공격받은 게 조류 얘기였어요. 조류가 심하면 우회전을 놓고 있어도 왼쪽으로 밀린다. 그러다 보니까 좌회전을 한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반격이었는데, 그래서 2회 때 조류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잔잔했다. 그것도 정부에서 발표한 걸. 그때 이제 일종의 제압을 했죠. 그래서 항적 자료에 관심을 갖게 되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항적 자료들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상한 것들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항적 자료를 보시고 알만한 뭐 어떤 배경이 사전 배경 지식 같은 거 있어요? 다큐 감독은 좀 드문 편인데, 제가 공대 출신 다큐 감독 영상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자기기라든가 숫자 이런 거에 굉장히
편했어요. 아. 기술 자료 같은 거, 정부에서 발표한 기술 자료 보면 이해가 가니까 이게 틀린가 맞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볼 수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저는 늦게 후발주자로 들어왔으니까 예. 그때가 8월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 앞서가는 분이 누군가 이분을 만나야겠다 해갖고 찾아보니까 그게 김어준 총수였어요. 네. 김어준 총수가 AIS라든가 초반에 파파이스 나와서 그쪽을 계속 파고 계셨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조금 다른 주제로 가시고 한 상황이라서 예. 제가 우리 PD한테 김어준 총수한테 좀 연락 좀 해봐라. 꼭 만나고 싶다. 네. 거기 가서 좀 자료를 내 것도 알리고 총수님이 발견한 거에 대해서 모두 좀 알아야겠다. 항적 자료에 꽂힌 두 남자가 드디어 여기서 만나는군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사실 이제 이 얘기를 짧게 드리면 제 첫 의미는 뭐였냐면 제 출발은 되게 아까 정혜신 박사님이 그 부모님들, 유가족분들 중에 아버님들이 막 CCTV를 열심히 보고 계시면서 치유받아야 된다는 언급을 할 때 머릿속으로 샥 스쳐간 CCTV요. 지겹게 보고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굉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프로젝트 부 지금 어떻게 잘 진척되고 있습니까?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인테션 잘 나올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다큐를 왜 하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이 세월호 다큐에 왜 착수를 하게 되신 건지 이런 얘기를 오늘은 좀 들어보려고 모신 건데. 예. 네. 세월호 사건 처음에 접하셨을 곳과 네.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청문회 나온 것 같은데. 빨리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사실 어떻게 보면 고백인데 사실은 전 그때 다른 일로 세월호에 관심을 가질 만한 겨를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백년전쟁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이승만 씨의 예. 양자인가요? 예. 예, 그분이 고소를 하는 바람에 예. 제가 계속 검찰에 그 당시 불려다니고 있었어요. 예. 그 사건이 지금 2년째 가고 있거든요. 예, 2년째 가고 제가 그게 명예훼손사에 어떻게 보면 소박했죠. 뭐냐면 정부 항적 자료의 모순을 발견하고서 이상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참고 자료도 갖고 왔는데 정부 AIS로 사실은 조타 실수로 끝까지 간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조타 실수라고 내민 그 AIS 항적들을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물리학 법칙을 어긋나요. 그러니까 뉴턴이 성립해놓은 관성의 법칙이라거나 그 어떤 전문가든 뭐든 뉴턴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예. 예? 안 그렇습니까? 스펙이 있는데. 예. 스펙에서 딸리잖아요. 예. 안 되죠.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지 갑자기 올라갔다고 말하는 전문가는 그건 거짓말을 하는 전문가예요. 예, 그럴 때 전문가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와 똑같은 상식을 가졌는데 조금 디테일을 더 안다 뿐이지.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점들이 이제 있었죠.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바로 운동역학이라든가 가장 기본적인 물리학 법칙에 벗어나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때 첫 이제 나와갖고 말씀드렸던 게 정부 AIS 운동역학이 안 맞는다 지그재그인데 예. 라고 하면서 이제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죠. 사실 여기가 왼쪽이 병풍도고요. 예. 하단, 좌측가 하단이. 그리고 이제 세월호 항적이 이게 사고 한 4, 5분 전인데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아래 와서 빙 도는 그래서 사건이었는데 갑자기 공안으로 넘어갔어요. 되게 특이한 일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6개월간 그때 막 한창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 그때쯤에 세월호가 딱 터진 거예요. 그리고 간신히 조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백년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역사 다큐멘터리가 100년을 후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백년전쟁 2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백년전쟁 2부를 한창 준비하려고 이제 구성도 해놓고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예. 기억넷이라는 데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예, 예, 예. 그쪽에서 교수님 한 분이 만나자 그러시더라고요. 예. 만났는데 그 자리에 이제 교수님하고 그 동생이 죽은 보나 씨죠. 보나 씨도 같이 나와 예. 있었어요. 예, 예, 예. 그 자리에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월호를 잊고 있다. 그러니까 영상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 좀 짧은 것 좀 네. 만들어서 김 감독님이 좀 만드셔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시작이 그랬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세월호를 이제 조사를 조금 시작했는데 네.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배가 왜 침몰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영상들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마 일단 뭐 정부는 급변침에 의한 것이다. 네, 조타 실수다. 예. 그러고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당연시하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갖고